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만의 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요즘 미국 주식을 보게 되면은 참 너무나 부럽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10배, 20배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손에 꼽을 만큼 참 적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장기 투자가 쉽지 않은 나라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를 해야만 수익이 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라던가 이런 많은 그런 유명한 투자자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들도 한국에서 주식을 했다라면 그런 수익은 아마 절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 미국 주식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주택 가격이 오를수록 수익 나는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또 대박 터졌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0년 동안에 주가가 무려 10배나 상승했습니다. 10배면은 1000% 이상의 상승이 발생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은 그렇게 매력은 높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접근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밥통이라는 뜻이 있겠죠? 홈디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홈디포인데요. 홈디포 주택 가격이 오를수록 동방성장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프 인테리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셀프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전원주택이 많고, 그리고 인건비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 좀 다르게 이 셀프 인테리어 이 시장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높고 실적도 굉장히 좋고 배당도 굉장히 많이 주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 건축 자재를 만드는 기업이죠. 그리고 주택 개량 제품이라던가 정원, 우리 정원 꾸밀 때 정원 그 제품들 있겠죠.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뭐 얘기하고자 한다라면은 철물점인데 월마트만큼 큰 철물점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의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은 인테리어 쪽이 한 22% 비중을 가지고 있고, 건축 자재가 한 20% 정도, 그리고 가전 공구 뭐 드릴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있겠죠. 한 14% 정도, 그리고 페인트가 한 8%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북미하고 남미 지역에 대략 한 200여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아마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추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철물점이다 보니까 가서 좀 직접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골라야 되고 인터넷으로 사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존도 쉽게 넘보지 못하는 그런 기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해 보자면 코스트코 두 개 규모의 철물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대략 한 320억 달러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1,500억 달러에 영업이익은 한 200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진율이 아주 높진 않아요. 월마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략 30%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비해서는 약간 좀 모질한 그런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ROE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1230% 어마어마한 그런 우량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한번 보게 되면요. 1978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1978년도에 버니 마커스라는 사람하고요. 아서 블랭크라는 사람이 같이 투자를 했던 그래서 설립을 했던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1979년도입니다. 바로 1년 만에 투자은행하고요. 또 판매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대략 한 6만 평 정도 6만 평방미터 창고에서 다양한 그런 품목을 판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동구령의 어떤 그런 매장을
만들어서 히트를 쳤던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매장에서 대략 25,000개 제품을 판매 시작했고요. 근데 지금은 뭐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1983년도에 업계 최초죠. 이쪽 업계 최초로 이제 컴퓨터 정보 시스템이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시켰고요. 그래서 좀 물류 재고 관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면서 한 단계 더 레벨을 했던 기업이 되겠고요. 1984년도에 바로 또 빠르게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요, 미국에서 주택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던 시점이에요.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2006년, 2007년부터 미국의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를 입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주택과 연관 좀 있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는 피해 주고요. 금리가 내려갈 때는 수혜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주택 가격이 올라갈수록 이상하게도 동반 실적이 성장하는, 그리고 주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2012년 중국 사업에 진출한 부분이 있었지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왜 안 됐겠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은 인건비가 비싼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써서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중국은 인건비가 그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저렴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써서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더 편했겠죠. 그래서 중국 사업은 좀 실패를 해서 철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14년도에 카드 결제 시스템 해킹을 당해서 수백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그 사건도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최대 규모, 글로벌 최대 규모의 철물점 홈디포라는 종목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향후에도 계속해서 미국 주식에 대한 역사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